안녕하십니까. 광안노인복지관 영양사 성유린입니다. 이번 2022년도 1회기 영양교육 나트륨 알아보기 편을 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우리에게 나트륨이란 살아가는 것에 있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살을 찌게 만들기도 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나트륨, 즉 소금은 역사 속에서 어땠을까요? 아프리카 대륙 제일 위쪽에 위치한 이집트에서는 고대 왕이었던 람세스 왕이 사망하고 난 뒤 이 시신을 소금물에 7일간 담가두며 차후세계 문화를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지나 바다를 건너 위로 올라가면 부츠 모양의 영토를 가진 이탈리아는 과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테베레강 하구에 염전을 만들어 소금이 풍족해지자 수출을 하기 위한 소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대 로마 제국이 되었으며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있는 프랑스에서는 과거 소금이 부의 상징이자 귀한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소금세를 따로 측정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소금값이 1341년에서 1710년이 되는 369년 사이 동안 140배가 급증하였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멀리 날아오면 있는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국의 소금법에 적용되었고, 따라서 자체적인 소금 생산 및 판매가 불가하였습니다. 소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보며 간디가 소금을 얻기 위한 행진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전 국민들이 단합하여 16년 만에 식민지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제일 가까운 중국의 경우 만리장성을 쌓기 위한 진시황이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비용들을 국가에서 소금 생산 및 판매를 관리하며 벌여들였고, 이는 2016년도까지 이어지다가 현재는 따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였을 때 발생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옥포대첩 등을 준비하며 필요로 했던 군수용 자금을 소금 생산으로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던 소금은 생산 장소에 따라, 가공 방법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대부분 알다시피 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이 있으며 그 외에 산에서 나오는 암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염의 경우에는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채취된 소금 등은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나 굽거나 볶아서 사용되기도 하며 여러 화학 재료와 함께 가공하여 막소금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 와인 등 여러 식재료와 함께 가공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소금을 우리는 주로 먹는 곳에도 사용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 제설 작업을 위하여 비누, 종이, 유리를 만들 때도 소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소금, 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염소라는 것과 나트륨이 합쳐진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소금을 나트륨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바로 식품 중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든 것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금과 나트륨이 유사하지만 다른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여러 신체 기능 등을 활용하고 사용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질, 비타민은 자주 들어서 알지만 무기질은 대체 무엇인 걸까요? 바로 우리 신체 내에서 수분과 혈액, 신경 등을 유지하고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며 꼭 나쁜 영양소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뇌에서 손으로, 뇌에서 다리로 등 신경이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며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몸속의 수분량을 유지시키고 소화된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나트륨은 당연히 다른 영양소들처럼 과하게 섭취되어도 부족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떨려오거나 구토가 발생합니다. 또한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체온이 저하되고 헛배부른 증상이 나타나며 뇌부종, 의식장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혹시 아까 무기질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무기질은 식품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나트륨도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식품 내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식재료인 삼겹살, 우유, 바나나, 고구마 등에도 소량씩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하게 되면 자연식품의 상태일 때보다 나트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만큼 증가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여기 100g짜리 감자에는 4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감자튀김으로 가공하게 되면 216mg이 있어 5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케첩같이 찍어 먹게 되면 320mg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밀가루를 라면으로 가공하면 약 843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과 식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데 2020년도에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하여 나트륨 섭취량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체 나트륨을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 2000에서 2300mg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트륨과 소금은 다르다고 하였는데 소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소금 5g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작은술, 즉 밥숟가락 3분의 1의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준치의 2배로 섭취하고 있으며 우리가 1년에 약 3600g으로 엄청 많이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소금의 양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국물 음식은 멀리하며 먹게 될 때는 국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념장 등을 찍어 먹거나 비벼 먹는 것을 멀리하며 음식 본연의 맛을 즐깁니다. 세 번째, 젓갈류를 멀리하고 음식에 간을 할 때는 향신료 및 천연조미료를 사용합니다. 이때 향신료 및 천연조미료에는 새우, 표고버섯, 멸치, 생강, 마늘, 고추, 계피, 팔각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먹으며 배달 음식보단 직접 해먹습니다. 다섯 번째, 간식은 과자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유제품으로 먹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표시를 확인하는데 이 영양 표시는 가공식품 포장 뒤에 나와 있으니 나트륨량을 확인 후 적게 들은 것을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식은 과일과 채소를 먹음으로써 알맞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